여러분 아마 어제 아침 신문부터 이제 크게 제목으로 뽑힌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를 외롭지 않게 해라. 이제 그 전날 저녁 먹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자들한테 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한 대표 외롭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루 만에 친윤계 인사들의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에서 친윤 이철규 의원을 만났는데 과거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를 발견한 이철규 의원이 이제 반색을 하면서 다가가서 그 인사를 나누고, 지금 뭐 일부 신문에는 어깨를 툭 쳤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어깨를 친 건 아니고 이 팔목 부분을 이렇게 가볍게 감싸 쥐듯이 이제 하는 장면을 저는 화면에서 보게 되는데요. 사실 어깨를 툭 쳤다라는 그런 신문 보도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어색했거든요. 왜냐하면 당 대표가 되는 순간 우리 사회에서 어깨를 툭 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행동입니다. 어제 제가 그 한 방송을 들었는데 윤상현 그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이야기하면서 깍듯이 극존칭을 쓰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한동훈 대표보다 10살쯤 많거든요. 나이가. 정치로서는 5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뭐 어깨를 툭 쳤다 그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팔목 부분 이렇게 손대는 것 같았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건 이제 사소한 문제고 지금 이제 이철규 의원하고 한동훈 대표 관계 어떻게 보세요? 김 대변인께요. 제가 감히 뭐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먼저 저게 뭐 팔꿈치를 쳤네요. 네. 네. 뭐 팔꿈치 어디를 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겠지만 친 게 아니고 이렇게 감싸주더라고요. 네, 팔꿈치 같은 경우는 격려의 의미, 네. 뭐 잘하자는 화이팅의 의미로 보는 게 통상적인 해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깨랑은 완전히 다른 곳이네요. 어깨는 네, 그 네. 위 아래가 좀 있는 행동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팔꿈치는 이게 같이 격려하고 같이 잘해보자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정치인들이잖아요. 예. 네, 정치인들은 자신에 대한 감정은 좀 무디고 그리고 전 국민들에 대한 공감은 좀 이렇게 세심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 두 분께서 뭐 싸웠던 아니면 뭐 감정이 좀 날이 섰던 그게 다 당을 위한 방향이었지 이게 개인 감정들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새로운 당대표가 뽑혔고 여기에 같이 싸워야지 민주당과 맞설 수 있다는 관점에서 대의를 위해서 본인들의 감정들보다는 큰 길로 같이 힘을 합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취임 첫날부터 견제구를 날렸던 최고위원들도 태세를 바꾼 모습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예.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 당의 원칙이거든요. 이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뭐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조금 일임해서 인사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당의 개혁과 관련된 약속을 각 후보들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머리를 맞댈 시간이다. 이제 선거 때 일어난 이런 뭐 여러 가지 말들은 좀 여러분들도 좀 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합니다. 지지하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겁니다. 이동학 의원께요. 네. 지금 이제 영상에서 보셨던 세 사람의 영상 중에서 이제 두 사람, 김재원, 김민전. 처음에는 사뭇 날이 서 있는 견제구를 날리다가 갑자기 좀 바뀐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길이 조율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비대위원장으로 처음 왔을 때 네. 그때도 사실상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며칠 뒤에 대통령을 만나서 결국엔 눈밭에서 90도 폴더 인사를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엊그저께 용산 가서 또 식사하시고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나 김건희 여사 뭐 관련된 이런 것들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조변석계란 말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용산에서 또다시 밥을 먹고 나와가지고 또다시 자기 입장이 변했단 말이에요. 누구 입장이 변했다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한동훈 대표 입장이 변한 그런 뭐 그렇죠. 발언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제 특검법 관련해서도 입장이 지금 바뀐 겁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본인 발언 제가 들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있습니까? 네. 왜냐면 왜 그러냐면 네. 처음에는 이거 본인이 당 대표 되면 바로 특검법 자기가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워딩이 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그 이전 전날에 용산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 식사 자리가 되게 불편하게 여겨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용산에서 포위되는 구조 이렇게 전 느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용산에서 포위가 성공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을 하고 한동훈 대표도 우리의 기조로 대통령의 기조로 민심의 기조가 아니라 대통령의 기조로 입장이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저렇게 우호적인 목소리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것은 역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전당대회 때 민심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심이냐 윤심이냐 이것을 잘 가름말을 타가지고 어쨌든 민심 쪽으로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본인들의 입장이 얼마만큼 변할지 그것에 대해서 민심에서 다시 동요가 또 일어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허니문 기간이 저는 길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정확하게는 사실관계가 좀 정확하지 않거든요. 네. 서천화제 때 90도 인사하고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게 지금 나중에 터진 거 뭐 문자 공개되고 나중에 그 의대 증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담화 메시지나 이런 거에서 계속 갈등이 있던 게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을 일절하지 않게 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사실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네. 변화의 모습이었는데 이어주시죠. 네. 그래서 그게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총선의 승리를 이끌기 위한 그런 큰 틀에서 무엇이 가장 유리한가. 왜냐면은 입장이 바뀐 건 없었고 사과를 원하는 것도 맞았는데 그때 여론조사에서 그거에 대한 이슈가 잠잠해졌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폭등을 했으니 다음 이슈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이번에는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그 저녁 용산에서 말이죠. 그 파인그레스 거기서 저녁을 먹었잖아요. 그 밥자리 전후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정확하게 메시지상으로 바뀐 게 전혀 없어요. 네.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제3장소에서의 조사가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메시지도 냈잖아요. 네. 이 메시지를 냈는데 입장이 바뀌었다고 평가할 만한 그거 내용은 거둬들였습니까? 그 메시지요? 없고. 아닙니다. 그거는 눈높이에 따라서 이거는 맞지 제3자 특검법은요? 아니 제3자 특검법도 지금 그걸 유지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하고 항상 그 상생이 있잖아요. 네. 민주당이 지금 원안에 대해서 부결이 된 이후에 다른 카드를 내놓을 거를 예상해 가면서 조율해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거는 그대로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안은 못 받는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카드만 먼저 내놓는 셈이 되니 그건 전략적으로 갈 부분이죠. 그거를 절적으로 걷어들이고서 나 말 바꿨습니다라고 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은 그렇지만은 이제 제3자 특검법이 실익이 없다라는 말로 사실상 걷어들이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현재로서의 평가죠, 그거는. 왜냐하면 네. 원안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하고 확실한 부결을 이끌어내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 어제 이탈표가 3표가 있었다는 것은 만약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서 조경태, 한지아, 김재섭 의원을 의견을 바꾸게끔 하지 않았다면 이탈표가 더 나왔을 수 있거든요. 네. 어제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었던 걸 한동훈 대안으로서 막아냈기 때문에 대안의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고 나서 대안의 효과를 발휘한 상태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안 못 받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는 추진합니다라고 하는 건 정치적 득실에서는 아직 먼저 내놓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거지 식사 한번 하고 와가지고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죠. 굉장히 전략적인 스텝을 밟아 나가시는 거고 오히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요한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여태까지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내 색깔은 일단 한번 질렀는데
너무나도 당원들도 압도적으로 뽑았으니 이거 내가 이걸 유지하는 실익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저렇게 먼저 취하고 있을 때 나 혼자 고립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유보적으로 지금 입장을 처리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만요. 이 의원님, 네. 저 구 변호사님께서 2배쯤 길게 반론을 하셨어요. 아니요,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가 네. 특검법 제가 발의하는 거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물론 원외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발의하는 건 아니죠. 근데 네.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하죠. 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저 말이나 태도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인식하시기에 저는 다이어트 합니다. 그런데 치킨 3마리 먹고 있는 그 장면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 행동을 믿습니까? 말을 믿습니까? 그렇게 지금 행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지금 하루 만에 지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계속해서 민심에서 물을 겁니다. 어떻게 할 거야? 언제 할 거야? 계속 그렇게 민심을 또다시 거부하고 윤심으로 계속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전 앞으로 계속 받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털어내는 방법은 본인이 말한 걸 본인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대변인. 네,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대통령의 기조를 따른다, 민심의 기조가 아니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대통령의 기조가 민심의 기조입니다. 네. 예, 대통령 역사에 남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민심과 반하는 행동을 일부러 하겠습니까? 표현이 거칠 수는 있어도 대통령의 기조가 곧 민심의 기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분명히 제3자 특검 받아들이겠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분명히 했었었는데 네. 여기에 주안점을 둘 게 아니라 민주당은 어떻게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2번이나 발동하고 2번이나 폐기된 21대에서 폐기됐고 22대 들어오자마자 폐기된 이 법안을 또 3번째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3자 특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기타 독소 조항을 분명히 민주당 더 넣을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들을 계속해서 여기에 여당의 이 행태로 덮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이 진짜로 이렇게 대통령 제2요구권을 2번이나 거절하면서 폐기한 법안 3번째까지 올리는 것은 이게 지금 의회 민주주의에서 마땅한 것이냐라는 거 한번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